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부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좀 멀어진 것 같아 좀 마음이 아파요.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뵐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볼게요. 그럼 이번 주 수업은 피눈물을 흘리며 징비록을 쓰신 류성룡 선생님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면서 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며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은 하회탈을 본 적이 있나요? 경상도 안동 하회마을에 전해지는 탈에 얽힌 이야기예요. 고려시대의 어느 날 허도령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자, 허도령이 단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네요. 꿈속에 산신령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산신령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면 달을 만들거라. 만들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허도령은 오랫동안 탈을 만들었어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를 좋아하던 동네 아가씨가 방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어요. 사람 소리에 뒤를 돌아다 본 허도령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는 안타깝게 또 마지막 탈을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하회탈 이야기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이어졌어요. 허도령이 외적을 막기 위해 탈을 만들었던 것처럼 유성룡도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아주 많은 일을 했지요. 빈칸에 조선 글자와 탈 글자를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나요? 유성룡은 안동 도산서원에서 공부했어요. 23살에 관리가 되었으며 또 훌륭한 학자이기도 했지요. 1590년쯤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한다는 소문이 돌자 선조임금님은 일본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신하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다녀온 두 신하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전하, 일본이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 우리 조선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옵니다. 자, 일본이 명나라를 정벌하러 간대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조선을 밟고 지나야지 빨리 갈 수 있겠죠? 지도에 명 글자와 일본 글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 당시 우리 조선의 임금님은 선조 임금님이었죠? 선조 임금님 글자도 붙여주세요. 두 신하에 모자가 없네요. 신하의 모자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선조 임금님의 가슴에 용무늬가 없네요. 스티커에 용무늬도 붙여주세요. 다 붙이셨나요? 네. 자, 두 신하가 일본에 다녀오고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조선의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두 신하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하, 이 말의 뜻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다는 것이옵니다. 그러하니 조선은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신하는요. 전하, 아니옵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두 신하의 말이 다르니 선조 임금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신하들은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신하들은 당파 싸움을 했어요. 당파 싸움이란 신하들이 서로 편을 나누는 거예요. 선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빈칸에 당파 싸움 글자를 적어주세요. 정말 안타깝죠? 이때 전쟁 준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다 쓰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유성룡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 한양에 살며 친구가 된 이순신을 전라 자수사로 추천했죠. 이순신의 훌륭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전쟁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준비 글자를 적어주세요. 결국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선조는 한양에서 의주까지 피난을 가서는 압록강을 넘어 명나라로 가려고 했죠. 신하들은 선조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의주 글자를 적어주세요. 한나라의 국왕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명나라로 망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신하들은 이를 말렸겠죠. 그 제일 앞에 있었던 신하가 바로 유성룡 선생이죠. 유성룡 선생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신하들은 목 놓아 외쳤을 거예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압록강을 넘으시면 조선은 망하는 것이옵니다. 라고 말이죠. 유성룡은 일본에게 빼앗긴 평양성을 되찾을 때 큰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 중에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명나라에서 쌀을 사오도록 지시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중 이순신이 여러 전투에 승리하자 못된 신하들이 그를 칭찬하기는커녕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유성룡은 이순신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순신 글자를 적어보세요. 그의 노력 덕분에 이순신은 다시 장군이 되어 전쟁을 이끌었으나 결국 노량해전에서 안타깝게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임진왜란은 약 7년 만에 끝이 나게 되었어요. 7 숫자를 적어주세요. 유성룡은 고향인 안동 하회마을로 돌아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임진왜란에 대한 징비록이란 책을 완성했어요.
징비의 뜻은 무엇일까요? 유성룡 선생님은 전쟁에 대한 생각을 모두 담아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가? 반성 글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또 우리는 앞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준비 글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임진왜란을 일어나게 대한 반성과 또 다시는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징비록이죠. 징비록 글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유성룡 선생의 머리에 갓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반성과 준비에 이 책을 쓰시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징비록을 쓴다면 거기에는 어떤 반성과 또 어떤 준비의 글이 쓰여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 보세요. 안동 하회마을에 가면 유성룡의 집과 하회탈을 볼 수 있어요. 하회탈은 친근하게 웃고 있는 양관탈을 비롯해서 유성룡이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백성들의 얼굴 모습이 들어 있어요. 스티커에서 하회탈의 모습을 떼어서 붙여볼까요? 자, 선비의 모습이래요. 선비탈을 붙여주세요. 백정의 모습이에요. 백정탈을 붙여주세요. 할미탈도 있네요. 할미탈을 붙여주세요. 곱고 고운 분해의 모습이에요. 분해탈을 붙여주세요. 아리따운 각시의 모습인가요? 각시탈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자, 중의 모습이래요. 중탈의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정말 익살스러운 초랭이의 모습이네요. 초랭이 탈도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허두령이 마지막으로 만들다 죽은 탈이 바로 이 이메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성되지 못해서 이메탈은 턱이 없다네요. 정말 하나하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해악스럽고 정말 재밌는 탈이죠. 안동 하회마을에 가시면 이 하회탈 굿놀이 마당극을 보시면 정말 재미있어요. 함께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하는 문제 풀어볼까요? 1번. 하회털로 유명한 고장은 어디입니까? 하회털로 유명한 안동의 하회마을이죠. 2번. 유성룡이 공부했던 서원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태계 이황 선생님 제자이기도 하죠. 이황 선생님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 안동의 도산 서원이에요. 도산 글자를 적어주세요. 3번. 임진왜란 중에 유성룡이 활약했던 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모두 우리 국토를 일본에게 빼앗겼죠. 바로 평양성 탈환할 때 많은 힘을 보탰죠. 4번. 유성룡이 어릴 적에 친구로 사귄 인물은 누구입니까요? 자, 옆에 사진 있죠? 우리 100원 화폐 속의 인물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굉장히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5번. 임진왜란에 대해 유성룡이 쓴 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시작부터 정말 당파 싸움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장 고생했던 건 바로 그 시대의 백성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징비록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동 하회마을의 유래와 또 유성룡 선생님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요. 정말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고통과 아픔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징계하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